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3월 11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영상을 쉬었었고 3일 만에 새롭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날에 미국 시장이 크게 급락을 했었던 만큼 오늘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이 정말로 잘 선방을 했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제 나스닥이 무려 4%의 폭락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코스피는 물론 마이너스 1.2%로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초가 대비 조금은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고, 낙폭을 생각보다 줄였다는 것이 저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낙폭을 많이 돌렸었고요. 오늘은 마이너스 0.6% 빠졌었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반도체 관련주는 그나마 조금은 선방을 했었고요. 가장 눈에 띄게 많이 빠졌던 것이 그동안 강세름이 있었던 방산 관련주라든지 또 조선주들, 또 최근에 철강주까지 사실상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업종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두 종목이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리고 코스닥은 생각보다 크게 급락한 종목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2차원지 관련주들 이쪽은 파란불이 들어왔고, 또 엔터기업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 이상의 낙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크게 별다른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생각보다 시장을 많이 돌렸다고 해도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합쳐서 약 6천억 가까이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5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미미하지만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요. 또 하이닉스는 미미하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틀 연속으로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은 짙어지는 것 같죠. 그리고 최근에 포스코홀딩스의 흐름도 좋았었고 외국인의 순매수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외국인의 이틀 연속 순매도가 나왔고, 그 규모는 직접 매수 규모에 비해서 많은 규모라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셀트리온, 네이버, 한국항공우주, LIG넥스원, KB금융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순매수 규모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오늘은 매도 쪽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또 기관은 LG전자, 고려아연, 현대로템, 두산,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을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로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되었던 나스닥 지수를 먼저 보면 무려 4%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난 4년 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체감상으로 큰 폭의 하락이었는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지난달 고점 대비 하락폭을 보면 거의 13%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추세가 어디까지 빠질 것인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경계를 하는 것은 이렇게 낙폭이 깊다 보면 돌려 세우는데도 꽤나 큰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따금씩 한 번씩 낙폭이 나왔었죠. 하지만 그 깊이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장에서도 돌려 세우는데 별다른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13%의 급락이 나온 위치인 만큼 과거 차트와 비교해서 보세요. 작년 7월쯤 이때도 낙폭의 깊이가 굉장히 깊었었잖아요. 하지만 돌려 세우는 데는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V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추세가 돌아선 것은 한 3달 정도 지나고 나서 그 고점을 돌파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낙폭이 단기적인 낙폭을 넘어서 돌려 세울 때 꽤나 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도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그래도 올해 시장은 선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는 글로벌 시장 대비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 미국 시장이 급락하는 그 시점에서 물론 코스피도 빠지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4%가 빠졌다면 정말 못해도 코스피는 2% 내지는 3% 정도? 그 정도 빠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촬영 시점이 2시가 조금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1%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방에서 조금은 지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고, 또 RSI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RSI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정말로 이게 상승장이라면 지금의 위치에서는 저점 매수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추세 하락장이라면 지금의 위치도 다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올해의 추세를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작년과는 달리 약간의 추세 상승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RSI 지표가 4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사이일 때 이 시점은 조금 더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아시겠지만 미국의 나스닥에 4% 폭락이 있었고 테슬라가 무려 15% 급락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트럼프가 직접 이런 말을 했었죠. 약간의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지금의 관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고 다음 달 2일부터 전 세계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급락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고요. 테슬라가 무려 어제 14%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난 트럼프가 당선했을 그 당시 그 가격대까지 거의 회귀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미국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우리는 늘 역발상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그 관세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면 물론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보다는 언제쯤에 시장이 안정이 되고 다시 돌려 세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많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물린 것이 아니라면 저라면 차라리 어느 시점에 안정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선제적으로 먼저 해볼 것이고요. 그때는 또 어떤 업종들이 반등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도 꾸준히 가져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관세 정책에 따른 주가의 급락, 그게 시장에 가장 파급력을 미칠 때 그게 2월에서 한 4월 정도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4월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월 초에 보편적 관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던 만큼 그 시점이 임박했을 때 그때는 오히려 또 주가가 역설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너무나 크게 급락하고 있잖아요. 물론 테슬라를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 세계 시장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도 굉장히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지금부터 더 크게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스스로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추가 이슈를 보면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의 한 차례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치달았잖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시동을 걸고 있고 사우디에서 다시 한번 협정을 논의할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건 관련주 이쪽은 관세 이슈와는 무관하게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에 따른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 그 종목들은 트럼프 당선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주가에 반응이 나왔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이라면 오히려 종전 협정 가능성이 임박해짐에 따라서 주가는 선제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하시고요. 첫 번째는 관세 문제와 무관하게 주가에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응이 나온다고 해도 그게 만약에 올 초부터 선제적으로 반응이 나왔다면 오히려 반응은 짧게 나오고 주가의 하락 반응이 더 세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세 이슈와 무관한 업종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주죠. 이것도 지난주에 제가 한 차례 말씀드렸었고 많은 종목들이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조금은 차익 매물이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재료 자체도 저는 관세 정책과는 조금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대표적으로 시추와 관련된 업종 그리고 철강, 밸브 관련주들 이쪽을 주목해보자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시장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필히 그런 경우라면 시장과 별개로 움직이는 업종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도 꾸준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재료가 있어야지 그 재료를 바탕으로 차트의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단순히 그 차트의 움직임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차트이니까 매수해보자 그런 관점은 매수의 근거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빠지다가도 또 올려 세우는 것은 이 저점 매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위해서는 단순히 차트의 움직임만 가지고 우리가 저점 매수를 기대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은 어떤 재료가 있는지 항상 그걸 생각해 보시고요. 그 재료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주가가 조금 빠지더라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고 또 저점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로 시장 상황을 보고 재료가 괜찮은지 그 뒤에 차트를 봐야 되겠죠. 항상 이 순서로 외워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많은 수출 기업들을 보면 정말로 최근의 흐름이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히 수출 기업들 저는 관세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는 별다른 주가의 반응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가 있고요.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내다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가 정말로 장기 투자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지금을 저점 매수 기회로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매수를 한다고 해도 그 종목들이 움직이기 그 직전
그때 매수했을 때 조금 더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도 찾을 수가 있고요. 때문에 내가 정말로 장기 투자를 원한다고 해도 항상 언제쯤에 시장이 반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